재생 프로젝트를 2학기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재생 프로젝트. 이것도 재생 프로젝트고요. 그 말이 나온 김에 이것 좀 한번 들어보자. 기존 구조물에 올렸다고 하니까 졸업도 재생이 네, 재생 이게 전문가 세개 하다 보니까 많이 했네요. 주택은 언제 할래? 하지 않을까. 주택에 관심이 없구나. 아니, 관심은 있는데 뭐 학교에서 커리큘럼 안 돼가지고. 이거 전에 2번 했던 건 뭐예요? 짧게 얘기해. 그 전에는 처음 했던 게 그 인천에 일본 전통주택이 있는데 거기에요. 네, 그거 리노베이션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저기 낙원상가 리노베이션 두 가지. 스케일이 점점 커졌네요. 네, 낙원상가는 점점 커졌죠. 낙원상가 잘했어요. 금단의 프로젝트. 그거 근데 진짜 금단인 것 같아요. 근데 리노베이션은 제가 뭐 티칭하는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가치 판단의 그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지를.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멕시코만의 저기 바다에 석유 수출선들이 한 1942년 이래로 한 6,000개 정도가 계속 건설이 됐는데 이제 아래 기름이 더 바닥나거나 뭐 이제 경제적인 타산이 안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회사들이 그 오일 회사들이 아래를 막아버리고 버리거나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철거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는 위를 떼고 아래 구조물을 발파시켜가지고 땅에 바다에 여기서부터가 구조물인 거지. 이렇게 아래쪽에 원래 더 있어요. 얘는 위쪽만 있고 아래는 구조물 너무 커서 안 가져왔는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지한 거지. 지하 수면 아래입니다. 이 아래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것들은 이제 다 버려지기 시작해요. 그 바다 위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그 멕시코만이 허리케인이 많이 오는데 보통 구조물 설계를 하면은 생애주기라고 해서 한 50년을 타겟팅을 해서 딱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뜯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부식되고 얘가 이제 계속 파손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부재가 탈락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허리케인 때문에 전체 구조물이 다 뜯어져 나와서 이제 막 바다에 쓸려 내려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해양제 교통이랑 이제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위해 문제는 이제 그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이제 이동 비용이나 아래 발파 과정이 너무 비싼 건데 그래서 위쪽만 뜯어서 고치면은 좀 어떨까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었고요. 근데 또 아래쪽이 이게 아래 구조물들이 그 인공 산호초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환경단체들은 이 아래쪽은 좀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것만 건축적으로 좀 해결책을 제안하면은 어떤 이거에 새로운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큰 컨셉이었습니다. 그 납골 관련된 것서 미국에서 그 납골 관련된 문화 중에 되게 여러 가지가 시도가 있는데 부자들은 수목장뿐만 아니라 수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우주장이라고 해서 정말 부자들은 이제 우주로 올려보내거나 이런 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에 좀 타겟팅을 맞춰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납골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가는 프로그램들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있는 거를 좀 꺼려하기도 하니까 아예 외딴 그런 지역에 있으면은 좀 어떨까 하면서 납골 땅을 선정을 하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전반적인 큰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주안점을 뒀던 거는 나름 생각했을 때 공간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유의미하겠다 생각했고 그러면 공간을 구축할 때 이제 가장 요소가 뭘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공간 그 자체에는 그 구조라는 엘리먼트가 공간의 틀을 딱 고정시켜버린다고 생각했어요.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건축적 작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프로그램이 뭐냐 그래서 프로그램이 뭐냐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니드가 막 나오기 때문에 뭐 납골 땅이라면 뭐 예외당도 필요할 테고 어떤 사람을 그 뼈가루를 모시는 데가 있어야 될 테고 또 이런 데 보면은 뭐 호텔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니드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고 그런 것들 공간의 니드를 이제 구조가 이제 그걸 이제 생성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조 자체는 이제 구조가 구축된 논리는 되게 역학적인 걸로 하기 때문에 딱 정확한 한계가 있고 그 프로그램의 니드랑 구조의 니드가 이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공간들이 저는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런 이 납골 땅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뒤에 같은 거는 이제 주거 관련된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고 사람들이 주거라기보다는 아주 숙박, 배 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자기 방에 좀 묵고 편의시설 같은 것도 있고 이 안쪽에 와서는 이제 예배를 하고 자기 예배해서 자기가 모시고 싶은 뼈가루를 저 안쪽에 모셔가지고 저 안에는 일종의 뭐 명상하는 공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위쪽은 이제 화장하는 기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화장하는 기계들이 이제 연기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원한다면 아래쪽에 수장을 할 수도 있고 위쪽에 뭐 수목장을 할 수도 있고 쟤네들이 지금 뭐 굴뚝 같은 예, 일종의 굴뚝 역할을 수목, 네 물론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위쪽에서 자기가 뭐 우주로 보내고 싶다 하면 이제 우주로 보낼 수 있게 발사체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수목장의 그 납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했고 구조적으로 발사체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아니 근데 그건 사실 정확하게 뭐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네. 시퀀스를 이제 쭉 짠 다음에 이제 구조를 이제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제 이런 모듈들이 이제 주거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골조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다 해안가에서 조립이 된 상태로 들고 가기 때문에 중량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바다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중량 자체에 비례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래쪽 구조를 여기까지 다 만들고 나서 위쪽을 조립하고 이 모듈을 하나씩 가져오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근데 반대쪽은 이제 뼈를 이제 모시는 공간인데 저기는 뭐 상대적으로 그 로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거에 카운터 웨이트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 자, 앞에 형태 같은 경우는 자, 앞쪽이 이제 바다를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다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게 뷰를 좀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제 형태를 잡았고 그래서 왜 납골당을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것보다는 또 외딴 데 있는 거를 또 선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 자체가 뭐 수장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놓으면은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받았죠. 네 맞아요. 네, 그거 하고 네. 나서 근데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contradiction. 리노베이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이거를 만드는데 얘가 무슨 뭐 허리케인이 오고 네. 하면은 뭐 환경 파괴되고 이게 뭐 해안가까지 쓸려가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근데 환경단체는 이거를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환경이 오염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익한 건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의 뭐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를 잘 쓰기 이게 해체하는 게 비싸니까 네네. 버려졌으니까 이걸 쓰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짓는 돈보다 해체하는 돈이 훨씬 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컨트라딕션이 아닌 게 아래쪽이 이제 환경단체에서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위쪽은 이제 위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쪽이 뜯어져 나가기 때문에 위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래쪽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쪽은 상대적으로 뜯어내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저 지금 해수면 밑에는 보존을 하는 것도 환경단체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위가 문제라는 거잖아. 네. 위 부분은 사실 그렇게 헤비하게 그 구조물이 올라와 있지 않죠. 많이 올라와 있나요? 그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좀 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왜냐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그 상부만 철거하고 이거를 짓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 전체를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얘기를 그럼, 하고 네.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를 네. 산 사람을 위한 장소예요, 죽은 사람을 위한 장소예요. 죽은 사람을 위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은 납골당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을 모시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추모하고 추모하는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리니언인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딱 보는 느낌은 뭐냐면 약간 그 유람선 같지 않아요? 느낌이 좀 약간 유람선 같은 형태인 것 같아 느낌에는. 그래서 뭐 프로그램적으로 일단 여기 오는 거 아무튼 뭐 예를 들면 크리티컬하게 뭐 예를 들면 시공사비나 이거 자체 프로그램의 어떤 좋고 나쁨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그 바다 위에 아무튼 이 납골담을 추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네요. 일단은 이게 어디로 도착해요, 내가? 도착은 이 뒤쪽으로 하는데 원래 램프나 이런 것들 있었어요. 어느 랩? 해수면이 어느 랩? 이쪽이 해수면이고 요 정도 랩. 네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해서 어디 뭐 이렇게 올라가는 뭐가 네. 있어요? 이쪽에 원래 뒤쪽으로는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가 이제 있는데 모델에서는 구현을 안 했습니다. 구조에 되게 관심을 갖고 스터디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조를 풀어간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결국 그냥 필요한 공간의 크기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구조가 그냥 너무 간단하게 결정돼 버린 게 아닌가. 구조가 어떠한 공간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러니까 기존 필요한 구조를 프로그램 연장해서 실내 거기에다가 만들고. 프로그램을 그냥 삽입을 했다. 정확히 네. 그게 네. 아쉬운 거예요. 네. 공간이 먼저 필요했으면 근데 여기서 어떤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딱히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공간의 흐름이라든지 관계들이 구조에 의해서 같이 연결되고 흘러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필요한 프로그램 배치, 그 크기 결정하고 그 크기에 의해서 구조가 완성되고. 근데 이 형태 자체가 이런 논리 이상의 것에 내가 뭐 재미를 느꼈다 하는 순간 너무 자의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재밌어진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 저는 자의적으로 돼야 된다. 근데 저는 자의적이고 싶지 자, 않았어요. 알겠어. 자. 내가 왜 그런 건가? 아니. 구해줄 타이밍이었어요. 구해주는 거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시카고 이 친구의 시작이 우리의 토론의 어떤 방향일 수도 있는 게 이 친구는 자 그러면 동대문은 구조적인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나 그게 DDP가 DDP. DDP는 구조적인 입장에서는 구조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아니 우리 저번 시간에서부터 그 얘기를 했었잖아. 자기의 기준이 뭐냐, 이 건축의 방향의 기준이란 자기는 구조로 생각한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필요한 공간이나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그 적합한 구조가 있고 그의 프로그램이나 그 공간에 맞게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네. 아 근데 나 이제 그게 궁금한 게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로마나 우리가 이제 조적 구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어. 사실은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뭐 철골이라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오면서 훨씬 더 구조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졌잖아요. 근데 근데 그 자유로움 우리가 누리면서 건축가 그 공간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제가 그냥 그걸 고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옳고 그름은 아니고 네. 그럼 자기 생각은 그냥 근데 그렇게 그걸 생각을 고민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건축가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구조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근데 아니 저는 엔지니어 가장 역시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컨트라딕션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는 저 아까 쓴 글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건축가로서 구조가 가지고 있는 힘이랑 잠재력이랑 한계 이런 거를 굉장히 믿어주고 있고 거기에 힘을 굉장히 실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미 있는 구조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나는 포지션을 취하겠다고 한 데서부터 약간씩 이제 건축가한테 신뢰를 실어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선별할 때 학생들이 가장 그 발표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 제일 어려운 게 프로그램을 이제 쇼핑하는 거죠. 쭉 보고 도서관을 할까, 뭘 할까 이제 이걸 골랐어요. 근데 거기에 사실 당위성은 없어요. 그리고 건축가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쇼핑할 기회도 사실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건축주가 와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우리나라가 조금 왜곡돼서 그런 것 같고. 그런가?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걸 쇼핑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납골 땅이냐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이미 있는 구조랑 나의 선택이랑 이제 약간 그 다른 행성처럼 각자의 궤도를 돌기 시작하면서 그런 정말 구조랑 거기 들어가 있는 공간들이 아예 이렇게 완전 탈각해가지고 아예 굉장히 왜곡되고 진짜 기묘하게 거리를 완전히 두고 각자의 행동을 하는데 전체가 하나가 진짜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설계를 했거나 아니면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의 구조를 정말 사랑스러워 마지 않아 하는 시선으로 정말 충실하게 모든 거를 다 활용해야 되겠다고 포지션을 아예 잡았으면은 구조에 대한 힘을 믿는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좋은 방향 중에 저는 극단적인 두 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설명하면서 이제 뭐 이쪽은 이렇게 바다의 뷰를 끌어들이고 이게 이제 유람선 같아지는 거예요. 사실 바다의 뷰가 안 보이는 곳은 어디도 없고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서 굳이 바다를 오히려 정말 묵념해야 되고 정말 엄숙해야 되는 곳은 다 가려가지고 바다에 있는 거를 완전히 망각하게 하는 장소가 있었어야 할 것 같고. 근데 저는 글을 읽으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 수익 씨가 어떤 정서인지 전 잘 모르지만 너무 감정이나 그 인간의 정서를 너무 배제하고 구조 전문가 아니면 공학도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이 난 너무 마음 아프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나는 이 프로젝트에 임해야 되겠다. 결정한 어떤 그 AI 건축가처럼. 근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을 또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디서 어떻게 도착해요를 한 게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시퀀스 얘기할 구조적으로 하나도 안 흥미로운데
이거를 설계한 분의 어떠한 공간적인 나레티브도 없는 거야. 이게 그래 내가 배 타고 막 몇 시간 가서 우리 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할아버지 보러 가야 돼. 그럼 내가 어떠한 전의를 통해서 어떠한 공간을 통해서 마주 대할 것인가 이런 건 없고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는 바다가 그렇게 그립지는 않을 텐데 나는 아버지가 그리울 텐데 그러니까 아까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을 때 그게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에 찾아가는 그 살아있는 사람의 그 정서 되게 다루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억지로 뭐 감정이 혹은 노력했을 때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리고 그것들을 살짝 건드리면서 가는 설계 설명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낙고를 안치하는 곳에서도 바다가 이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지금 별로 그렇게 조망을 고려한 구조는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이렇게 그거 아예 여러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다 실외죠. 다 실외.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유리로 다 덮여 있는 건데 유리 표현이 안 했어요. 전체가 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유리로 덮는 걸. 이게 가운데 회랑이 있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내부 공간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인상적인 약간 고딕 성당 같은 그런 굉장히 중심축적인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나름의 구조미가 있어요. 좋게 저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전혀 괜찮은 것 모르겠는데. 같아요. 이렇게 아니 좋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쭉 가는 느낌이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저는. 저는 좋아요 아무튼. 네.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좋아요를 발산. 나도 좋아요. 그러면은 다 졸업 작품들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를 하셨었어요? 저는 이렇게 막 크리틱을 하다가 갑자기 본인의 작품을 돌아보게 그, 하시는 되게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졸업 작품 어땠는지를 한번 궁금해가지고. 저는 졸업 작품 뭐 했었어요? 전주의 공설운동장 쪽 그 재개발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왜냐하면 저희 담당 교수님이 그때 이제 온영태 교수님이라고 저희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도시 계획가셨어요. 건축도 하셨지만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에 되게 뭐 이렇게 크고 중요한 도시 계획을 많이 하셨는데 능력이 되게 컸겠네요. 그러면 졸업생이. 그래 이제 그렇게 사실은 근데 이제 건축 근데 또 특이하게 도시계획 강의도 하셨는데 건축 설계 강의도 하셨어요. 그런데 옛날에 교수님이 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도시 설계 근데 딱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나는 뭐 디자인 이제 말투가 약간 이런 말투세요. 나는 뭐 예쁘게 하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 합리적인 것만 볼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그때 아무튼 좀 합리적인 것들을 좀 훈련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저는 그 졸업 작품을 그걸 했습니다. 주제 선정은 저도 이제 주제 선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넣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왜냐면 사실 넓은 빈 공터에 사실 뭐 어떤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소장님은요, 선수님? 저는 뭐 약간 했었어요? 경사지에 설계하는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경사지요? 네, 경사지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홍대 그 와우산 일대 쪽을 이렇게 쭉 개발하는 그것도 되게 넓었겠다. 홍대 쪽에 산이 있어요? 네, 홍대 뒤쪽으로 와우산이라고 낮은 산이 있어요. 저는 학부 졸업 설계는 그 옛날 공간 사옥, 네. 옛날 공간 사옥을 그러면 리노베이션으로 뭐를 쓸지를 학부 졸업할 때는 했었고 석사 졸업할 때는 역사, 역 옆에 있는 시설들을 뭐 문화시설로 해서 어떻게 재생하고 역 주변 지역을 어떻게 리제너레이션 할지 뭐 그런 거 했었어요. 성적은 둘 다 아주 좋았어요. 확인하실 일이 없어요. 그 결과물이 네. 저거요? 저게 여러 지금 군데서 다 뭐 가지고 이렇게 오셨대요. 어떤 프로세스에 아니면 저 모형. 건물이 저렇게 여러 개 최종 조기 하나 그 두 프로세스 개만 다 왼쪽에서 두 개만 제 건데 저기다 지금 최종이에요. 그 레이저 컷 안 하고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따시고. 네. 그래요? 모형 잘 만드시네요. 근데 저 왼쪽 두 개만 제 거예요. 저 지금 보고 계신 잘 만든 건 제 게 아니고. 네. 저는 뭐 오래됐어요. 프로그램 딱 특정 짓기는 쉽지 않은데 레이캬빅 그러니까 아이슬란드에 이렇게 레이캬빅의 피어 이 피셔리 관련한 그런 거였어요. 되게 서정적이었겠네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세요? 사이트가 매우 서정적이고 듣기만 해도 사이트가 되게 서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걸 약간 스테레오티피컬하게 그런가? 레이캬빅 하면 동경하니까 이렇게 보고 하는데 거기 사실 이제 이 피셔리가 걔네 이제 주 산업이잖아요. 막 대구 2만 원 가시도 막 끌어올리고 있고 이제 고래잡이에서 옛날에 뭐 고래기름 팔고 뭐 했는데 이제 산업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이제 이 제너레이션이 바뀌면서 이제 저희는 학교는 이 하이퍼테시스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걸 가지고 네 테시스가 뭐야, 네 프로젝트가 뭐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내가 이런 일 이제 학교에서 하도 하니까 내 컨셉 근데 자기가 말하는 건 컨셉이 아니라 사실 프로젝트 컨셉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너무 괴롭힘을 당했어 우리 선생님. 너 뭐해 그러면 저희 이런 걸 이렇게 해보려고. 뼈가 되고 살이 될 거야. 그건 프로젝트고. 그런가요? 그럼 이런 거. 그건 네 디자인 컨셉이고. 나는 피지스가 없네. 약간 이런 거. 2년 정도 하지 않나요? 네. 몇 개월? 거의 한 학기를 그 이 프로젝트 이 포뮬레이션을 하는데 한 학기를 보내고. 보통 그렇게 하면은 교수랑 싸우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도 그래요? 거의 안 하죠. 난 그게 답답하더라. 자꾸 내가 얘기를 하면 다 동의를 해 애들이 자꾸. 사투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사실은 수업이 6개월이 아니잖아요. 그쵸. 4개월. 4개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16주 과정인데 4사시는 그 이제 한 번에 몇 4개월이면은 뭐 또 공강하고 또 빠지잖아요. 11명인데 얘 시간이 없잖아. 한 명씩 다 봐줘야 될 시간도 없고. 교수 입장에서는? 네.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년 이렇게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1년 커리큘럼 과정을 가져가지고 처음부터 아무튼 뭐 주제부터 해가지고 엄청 그 사이트 수업부터 해가지고 엄청 크리티컬하게 막 하잖아요. 근데 1년을 통으로 한 프로젝트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학기 다른 프로젝트 좀 가벼운 것도 이렇게 하면서 뭐 준비는 계속 하죠. 다른 학교들은 또 프로젝트가 하는 경우도 겹치죠, 있으니까. 학기마다. 근데 다른 학교도 뭐 예를 들면 뭐 영국 같은 데는 커리큘럼 1년에 또 한 작품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보통 한 학기 하나. 그래서 뭐 사실은 그 결과물의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고 한 프로젝트의 집중도가 사실은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사실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페일이 또 있잖아요. 페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건 좀 없으니까 좀 더 치열함은 사실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물도 훨씬 더 깊이감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근데 왜 우리는 1년 안 하죠? 풀로? 1, 2학기를? 커리큘럼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원래는 1년인데 이제 설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한 프로젝트를 막 1년만 하는 그런 것도 원래는 저희가 5년 전만 해도 다 선배들은 다 1년 다니고 했었는데 설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고 거의 그냥 방학하고 나서 시작하고 이런 게 많아서 그러면 차라리 6개월에 몰아서 근데 하자. 1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결국에 다 우리 2주 만에 하잖아. 마지막. 정말? 아니 마지막 2주에 하는 거잖아. 마법처럼. 그거는 있는 것 같아. 저는 이제 한국에서 뭐 이 교육을 안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처음에 이제 학교 와 티칭을 하는데 진짜 첫 학기는 진짜 분노의 학기였어요. 애들이 너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되게 싫었는데 또 나중에 알고 보면 애들이 너무 바빠. 다른 수업도 너무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설계 스튜디오가 전부고 나머지 수업들은 그냥 우리가 이 올림픽 정신을 가지고 그냥 참가의 의미를 두는 약간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였고 나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맨날 온다는 걸 좀 깜짝 놀랐어. 학교 이틀만 가면 되지 3일만 가면 되지. 설계 있을 때만. 네. 아니 다른 수업도 그 설계 그 스튜디오 하는 날 같이 설계, 껴가지고 이렇게 설계 위주로. 뭐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학생들이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엄청 바쁜 와중에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저희 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진짜 엄청나게